네, 투자를 하시면서 보통 보도, 뉴스들도 많이 보시는데 일부러 증권사 리포트 찾아보면서 세세하게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발표한 리포트 중에서 우리 황대현 매니저께서 선택하신 한 리포트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나누기 전에 자, 얼마 전에 저희가 황금주 롯데케미칼 주셨는데 지금 자막도 나와 있습니다. 장중 최고 수익률이 지금 4%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좀 AS라고 할까요? 애프터 서비스를 간단 좀 점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일단 롯데케미칼은 아마 오늘 재료가 좀 나왔다고 봐요. 바로 이제 양극재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데 제가 그 롯데케미칼을 말씀드릴 때 가장 차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일진멀티얼을 그때 인수했다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제 그동안 이제 말씀드리니까 그 탄력은 주지 못했어요.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나 낙폭과대 부분에서 일진멀티얼을 인수함으로써 동박이라든가 소재 산업으로 변화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진도 최근 그 주가가 좀 반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그 상승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던 일단 매수가 한 16만 원대인데 목표가까지 좀 가져가도 꾸준하게 시장이 흔들리지 않을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보유 의견 말씀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증권사들이 내놓은 리포트 보면 헤드라인이 참 재미있게 달립니다. 먼저 어떤 리포트도 오늘 다뤄볼지 좀 5개 증권사 꼽아봤는데 하나씩 볼까요? 완전 무결의 시작. 또 KB증권에서 위기는 기회다. 메리츠는 영업이익, 전분기 대비 전년도 대비 모두 증액이다. 유한타에서는 지금 해외 성장의 캐파 확대, 환율 효과까지 누리는 기업이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기대치 부합 가능이래 다 줬는데 저라면 말이죠. 저는 완전 무결의 시작 이 리포트하고 지금 해외 성장 캐파 확대 환율 효과는 지금 바로 지금 뭔가 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전 두 개가 하는데 혹시 매니저님께서는 어떤 리포트를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는 실적 쪽인데요. 실적. 바로 영업이익 또 해외 성장 이쪽에 그 종목을 말씀을 좀 좋습니다. 그럼 메리츠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부터 보죠. 영업이익이 좀 전분기 대비나 전년 대비나 모두 증액이다 해서 볼까요? 한화솔루션이군요. 그래서 지금 리뷰 첫 페이지를 보고 계시는데 자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인 주제로 삼은 게 지금 헤드라인이 가장 굵게 주목해보자는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리포트에 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하나씩 설명을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이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3분기에 대한 어떤 그 실적에 대한 그 기대치도 있고 지금 현재 암울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가 안 좋다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할 전망이라는 이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이제 이번에 영업이익을 한 2,9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예상보다 상회된다는 부분인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하나솔루션 이 종목 하면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그 케미칼 부분이 이제 계속 화학 부분이 됐던 부분인데 요번에 실적의 견인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신재생 에너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성장성 부분이 크게 부각이 돼 있고 특히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부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태양광이라든가 LNG라든가 이런 쪽인데 이게 이제 어느 쪽에서 이제 수익성이 좀 부각되냐면 미국 쪽에서 날 수 있다는 리포트 부분이고요. 특히 요번에 이제 전체적인 볼 때 3분기에 그래서 그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인데요. 준비된 그 자료 매출치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실적 추정치들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지금 연도별로 일단 나와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목할 건 2020년도, 21년, 22년도 부분인데요. 영업이익 부분을 볼 때 저는 이제 가장 이제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게 22년도도 실적이 안 좋다고 느끼잖아요. 되게 이제. 근데 21년도가 20년도보다 좋아지고 22년도에 가서도 이제 980억대가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예측치지만 좀 더 이제 그 영업이익 부분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각되는 게 뭐냐 신재생 에너지에서 어떤 그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게 태양광 부분에서의 어떤 변화가 서서히 그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자료 혹시 어떤 내용을 또 골라 주셨을까요? 바로 이제
분할 관련된. 그렇죠. 얘기가 나왔던 게 예. 이제 그 물적 분할하면 제일 싫어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던 부분인데 이번에 물적 분할을 아주 멋지게 했어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LG는 솔루션을 빼버렸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그 하나솔루션은 이제 그 또 물적 분할하면서 하나 첨단 소재는 가져갔어요. 즉 뭐냐면 신재생에너지는 다 가져가고 여기다 갤러리아를 줘버렸어요. 그럼 뭐냐면 성장성 부분을 가져갔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인적 분할하는 건 이제 상관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물적 분할 부분에서 가장 그 현재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에코 프렌들이라고 이제 그 환경 친화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그 변화를 가져갔다는 것이 가장 그 특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물적 분할을 볼 때 향후에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가져왔다는 것이 하나의 키포인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대우조선해양도 하나그룹에서 이번에 인수 안 했던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이번에 물적 분할은 향후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가져갔다라고 우리가 이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리포트 내용 토대로 해서 하나솔루션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요. 네. 자, 두 번째 리포트 또 선택해 주신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네. 유안타 증권에서 난 내용인데 바로 대동이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해외 성장에 캐파까지 확대되면서 환율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이건 뭐 바로 지금 기업의 어떤 뭐 주가 움직임에서 굉장히 호재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하나씩 설명 들어보죠. 예, 아마 대동 하면은 다들 이제 저 종목이 뭐지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이제 선정하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했던 종목인데 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란도 있지만은 바로 그 기후에 대한 대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제 팜이라는 부분이 이제 농장이랑 이런 부분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데 저도 네. 이제 이 종목을 보면서 이제 대동이 이제 어떤 것에 이제 포인트가 있느냐 이렇게 봤는데 트랙터하고 콤바인 만들어내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거 갖고 얼마만큼 돈을 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작년 재작년 전에는 별로 이렇게 그 쳐주질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2017년부터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 주말 농장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제 친구도 보면 주말 농장 가고 주변을 많이 하시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넓으니까 트랙터를 개인 트랙터를 많이 이제 아하. 사게 되는 거고 요번에 이제 전쟁 대란이 나타나면서 이거 내가 지어 먹자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많이 부각이 됐다 식료품 있다 가격이 또 워낙 뛰다 보니까요. 예. 물론 이제 코로나19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해외 쪽에 그 매출이 계속 그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중에 그 하나다 이렇게 보는데 특히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어느 쪽의 매출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보는데 준비된 그 북미 유럽 쪽의 매출 추이. 지금 해외 매출 성장에 주목하자고 네. 하다 보니까 뭐 해외 매출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그렇죠. 볼 수밖에 없군요. 네. 자, 다음 표 보실까요? 예, 표 한번 보시죠. 북미 쪽을 좀 집중을 해야 되나 저는 보죠? 미국 쪽입니다. 네. 유럽 쪽에도 매출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 그 보면은 이제 북미 쪽의 그 매출 추이를 볼 때 영업이익 부분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네네. 와, 예상 2022년도가 거의 더블이 되죠. 그렇네요. 더블 2배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현재 그 특히 이제 국내 그 트랙터의 그 매출이 그 해외 쪽에서 특히 대동의 매출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대동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은 오프라인 개념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어떻게 변하냐면 스마트화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자율자동차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데 네. 얘도 이제 보면은 그 이런 자율자동차의 하나의 그 흐름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와서 그 스마트 농업의 기계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그래서 이런 그 스마트화를 하면서 뭐냐면 여기에 이제 제가 좀 부각되는 게 전기 자율자동차에 대해서 농기구도 어느 정도 이제 레벨 3, 레벨 4 같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제 알아서 갈아주고 스마트팜이라는 용어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향후에 계속 그 되겠고 지금 이제 농민들도 아마 이렇게 된다고 내중에 가서 지금 이제 개인들이 미국에서 그렇게 그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국내적으로도 이제 전기 자율자동차, 전기 자율 트랙터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지금은 뭐 스마트폰으로 온도 조절이라든 습도 조절 다 하는데 이제는 농기구가 알아서 움직이는 시대가 곧 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좀 저 대동에 대해서는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죠. 이게 전반적인 실적 추정치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이쪽은 북미 쪽이고요. 네. 북미 쪽과 유럽 쪽에서 이제 그 매출이 북미 쪽에서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 그 실적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올해 이제 1조 3천억 정도 이제 요 합해서요. 야, 북미 거랑 네. 합쳐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600억 정도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 바로 그 프로테지가 영업이익률이 63% 정도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실적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현재 대동도 이런 스마트화되는 그 자율 성장성의 구조적인 성장의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는 가운데 바로 트랙터나 이런 부분의 그 매출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주가가 그동안 많이 빠졌어요.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특히 그 중장기적으로 흐름을 보시는 알겠습니다. 분들은 관심 있게 봐도 된다. 자, 그럼 대동과 네. 지금 한화솔루션 두 종목 보셨는데 두 종목 중에 오늘의 황금주가 들어있을까요? 예, 당연히 들어있죠. 네, 한화솔루션을 선택하셨군요. 네, 네. 그럼 앞서 설명 주신 것 외에 왜 이 두 종목 중에 훨씬 더 매력적으로 오시는지 요약해 주시죠. 일단 제가 볼 때는 대체 신생에너지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물적 네. 분할 이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볼 때 신재생 에너지에서 수익률 부분이 계속해서 그 부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는 미국 쪽이라고 봐요.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을 배제시키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거점을 확보한 기업들이 과연 어디냐라고 이제 보고 수직 계열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미국 내에서 태양광의 수직 계열화를 미리 만들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 가성소다도 이제 많이 좀 부각이 되는데 네. 동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가성소다가 우리나라에서 한 84만 톤의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신재생에너지와 태양광의 미국에서의 수직 계열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에 한화솔루션 그럼 차트 흐름도 좀 보고 싶긴 합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면은 연내 그 적정주가 추정치를 네. 54,000원 정도로 그렇죠. 리포트에서 제시를 네. 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차트 흐름이 최근에 어떤지 한번 저는 분석 좀 더 가지 잠깐 않을까 해보죠. 이렇게 좀 보는데요. 예, 예. 차트 흐름 볼게요. 네. 그동안 이제 그 조정을 줬던 종목군 중에 하나죠. 네. 뒤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하나솔루션이 네. 이렇게 주가를 보면은 그동안 이제 눌림목을 줬는데 네. 참 안 빠졌던 종목이에요. 다른 거는 이번에 주가가 빠지면서 같이 동시다발적인 하락을 했었는데 그렇게 그 빠지지 않고 이평 수렴하고 오늘 치고 올라갔단 예. 말이에요. 특히 이제 오늘 물론 이제 그 제가 볼 때 태양광 부분이 IRA에 이제 수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어쨌든 제가 보는 가성소단 이런 모든 것이 접목이 되고 아까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부각된다 봅니다. 매수가는 제가 좀 짜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예. 1차적으로 이제 매수 기준가는 알겠습니다. 53,300원짜리 했는데 잘 보시면서 접근하시고요. 예. 목표가는 55,000원대. 그러면 잠시만요. 자, 그러면 네. 지금 차트 움직임을 보여주셨고 끝으로 네. 자, 과연 리포트는 54,000원을 연내 적정 주가라 했고 매니저님은 최종 목표 주가라든가 매수 손절가 어떻게 제시했는지 저는, 네. 자막과 함께 좀 확인을 마지막으로 네, 그러시죠. 말씀해 주시죠. 저는 현재 그 펀더멘탈 측면과 그 최근에 어떤 성장성을 볼 때 더 고점으로 이제 돌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매수가는 이제 53,300원대 전후에서 이제 흐름을 보고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55,000원대고요. 손절 라인은 46,000원대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황금 종목은 바로 하나솔루션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니저님 조금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예, 내일 바로 오후 그 6시에 그 최근 이제 그 패러다임에 앞선 주도주 매매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이 틀림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이 들어오시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총계좌 수익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에 주도주 미리 공략하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투자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